예,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옥정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철도건설과 철도건설 1팀장 남상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옥정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의 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서 양주시의회 인터넷 방송, 양주시의회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으며 실시간 댓글은 유튜브 채널에서만 가능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회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가업 수행사인 신성 엔지니어링 유승우 전무님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에 이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가업 수행사인 주식회사 사만 임채건 상무님의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중에는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설명회 시 준수해야 할 참석자 방역 수칙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이 불가합니다. 회의 중에 또 폐의 시에도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악수 등 신체 접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실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고 참석자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정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박태희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황영희 양주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희창 양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종길 양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표 양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재근 양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순덕 양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한미령 양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수행사인 주식회사 신성 엔지니어링 유승훈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사인 주식회사 사만 임채건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재만 도의원님 참석하셨는데요. 예, 박재만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가보기민 주제 발표입니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건설과장님의 옥정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철도건설과장 구자군입니다. 추운 날씨도 설명에 참석해 주신 경기도의회 예결위 박재면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 북부 지역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옥정 신도시, 송우지구 등 택지 지구의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주 고급지구에서 옥정 신도시, 송우지구, 대진대, 포천 구시가지까지 총 연장 17.5km,
정거장 4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2016년 6월 제3차 국가초도망 구축계획이 반영된 이후 2017년 12월 선행 구간인 도봉산 옥정 구간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19년 1월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으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여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동년 3월 6일 경기도 양주시, 부천시가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년 11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KDI로부터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저희 도에서는 금년 4월 9일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9월 18일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23일 중간보고를 개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주민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었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기재위원장이셨던 정성 위원님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사업 설명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 승인 과정과 적기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본계획 승인 조기 승인과 적기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의원님이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역사 위치 등과 관련하여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민설명회 완료 이후에 2월 18일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을 하여 금년 상반기에 승인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시설계를 착수하여 목표 연도인 2028년 이전에 사업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발제 순서로 옥정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신성엔지니어링 유승우 전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담당한 신성의 유승훈 전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정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계획, 수요 예측 및 분석, 노선계획, 운영 및 건설계획, 경제성 분석,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본 과업의 목적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로 낙후된 경기 북부 외곽지역의 광역 철도망 구축으로 교통 편의 제공 및 지역 발전 증진에 있으며 도봉산 옥정 1단계 전철 사업과 연계한 포천 지역 연장으로 옥정 신도시 및 성우 1, 2 택지지구의 대중교통난 해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등과 연계되는 직간접 영향권으로 총 연장 17.5km, 정거장 4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 2019년, 중간연도 5년 주기, 목표 연도는 개통 후 40년이며 본 기본계획의 가업기간은 15개월입니다. 옥정 포천 7호선의 노선 현황으로서 현재 지하철 7호선은 부평구청에서 도봉산역까지 노선 연장 55.7km, 정거장 51개소, 차량기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정 포천 연장선은 1단계인 도봉산 옥정 15.1km가 공사 중에 있으며 옥정 포천 2단계는 노선 연장 17.5km, 정거장 4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구간 위치도입니다. 현재 운행되는 7호선은 서울시 강북 구간인 도봉산, 노원, 군자, 건대 입구를 거쳐 강남 구간은 강남구청, 이수, 대림역을 거쳐 온수, 부평구청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 쪽으로는 성남 연장선, 청라 연장선이 계획되어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되며 북측으로는 도봉산 옥정 1단계가 현재 공사 중이며 본 과업인 옥정 포천 2단계가 옥정에서 포천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관계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예측 및 분석입니다. 수요 예측의 분석 기준은 교통 DB는
2020년 배포 국가교통 DB, 존체계는 1,308개 존체계, 여객 통행량은 승용차, 택시, 비노선버스, 노선버스, 철도, 지하철, 버스 지하철을 통행량을 분석하였습니다. 기준 지침은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목표 연도는 기준 연도 2019년, 개통 28년, 경제성 분석은 개통 후 40년인 2067년을 분석하였습니다. 수송 실적 및 인구수 현황입니다. 승하차 기준으로 도봉산역이 1 39,383인, 덕정역이 1 13,548인, 덕계역이 1 3,505인이 통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거주 인구는 양주시가 22만, 포천시가 14만이고 신설 역사 인근으로 양주시가 3만 명, 포천시가 7만 명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단별 통행량 현황으로서 신설 역사 주변은 현재 승용차, 택시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승용차 택시는 양주가 25.1만, 포천이 20.4만, 버스는 양주가 6.6만, 포천이 2.7만, 지하철이 양주가 2만, 포천이 0.1만, 버스 지하철은 양주가 2.7만, 포천이 0.4만로 분석되었습니다. 수단별 통행량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으로 2028년 지하철 수단 분담률은 양주시가 3%, 포천시가 3.4%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하철 분담률은 미시행 시 5.6%에서 3.0% 증가한 8.6%, 포천시가 0.3%에서 3.4% 증가한 3.7%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개통연도 2028년 기준 역별 수송 수요 예측입니다. 도봉산 옥정 1단계 종착역인 백사정거장은 적정성 검토안이 직결과 환승을 고려했을 때 승차 기준 5,957인에서 5,909명 정도, 옥정주구의 200일 정거장은 12,946명에서 12,845명, 송우지구의 202 정거장은 4,943명에서 4,904명, 대진대 역의 203 정거장은 3,320에서 3,307명, 포천시 구도시민 204 정거장은 4,099명에서 4,087명으로 개통연도 2028년 기준 1일 승차 1 31,052인에서 31,264인으로 사전 타당성에 28,381인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선 계획입니다. 먼저 대안 선정 및 검토 기준으로서 노선은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검토 대안을 선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대안 노선 검토, 총 사업비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종 노선을 선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 절차로는 기본 구상,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설계 및 공사로 진행되나 본 과업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기본 계획과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설계 및 공사까지는 총사업비 관리 구간으로서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14조 2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적정성 검토에서 정한 규모를 초과 금지하게 되어 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즉 15% 이상 증가 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적정성 검토 시에 차량기지를 적용해서 1조 1,762억 원이 적용되었으며 기본계획안은 차량기지를 적용했을 경우 1조 3,335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변경률은 물가지가 상승 반영 시 13.37%, 물가지가 상승 제외 시는 10.35% 증가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노선 분석입니다. 본 노선은 도봉산 옥정 1단계 백사정거장 종점에서
옥종지구를 거쳐 군시설을 우회 통과해서 종점구의 지상부 교량 통과 및 정거장이 도심에서 이격되어 있는 설치안입니다. 사업 규모는 17.45km의 정거장 4개소, 신호장 2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계획되었으며 노반 구성은 터널이 10.82km, 교량이 5.4km, 토공이 1.23km, 총 사업비는 1조 1,762억 원이었습니다. 이 적정성 검토의 노선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옥정지구 통과 구간의 노선 연장 최소화 계획으로서 국방부 사전 협의를 통한 노선 연장 단축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유지 점유 최소화를 고려한 노선 및 공법 계획으로 농경지 지상 통과로 사유지 과다 점유되어 있는 부분을 국도 하부 터널 공법 계획으로 사유지 점유 최소화 및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시공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201, 203 정거장 계획으로서 201 정거장은 김삿갓 지하차도에 간섭을 배제하고 203 정거장은 고밀도 주거지역 내 정거장 위치 계획으로 이용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주변 환경 및 경관을 고려한 정거장 구조물 계획으로서 지상의 교량 정거장을 지하 정거장 계획으로 지역 내 단절감을 해소하고 주변 경관 및 개방감을 향상하였습니다. 적정성 검토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대안으로는 옥정지구의 통과 방안과 종점의 204 정거장의 위치를 고려해서 대안 1, 2, 3, 4 총 4개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대안 노선 1번입니다. 대안 노선의 1번의 노선 개요는 도봉산 옥정 종점역인 백사 정거장에서 옥정지구, 송우지구, 대진대, 포천 1구에 이르는 노선 연장 17.2km, 정거장 4개소, 신호장 2개소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조 1,931억 원이며 노선 특징은 옥정지구 중심 상업지구 통과 및 김삿갓 지하차도 간섭 배제한 200일 정거장 계획, 군부대 하부 통과 노선 계획, 국도 43호선 병행 노선 계획, 이용객 접근성 향상을 고려한 포천 구도심 근접 204 정거장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안노선 2번입니다. 대안노선 2번은 대안노선 1번에서 종점부의 204 정거장 위치를 포천천 제방 간섭 및 시공성을 고려해서 포천 1구에서 포천 소방서 쪽으로 위치를 이동한 안이 되겠습니다. 노선 연장은 16.8km, 예상 사업비는 1조 1,931억 원입니다. 다음은 대안노선 3번입니다. 대안노선 3번은 대안노선 1번에서 옥정지구 통과 구간을 옥정지구 중심 상업지구 편측 및 옥정 지하차도 하부 통과 200일 정거장 계획입니다. 옥정지구를 최단 거리로 통과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노선 연장은 16km 826m, 예상 사업비는 1조 2,0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노선 4번입니다. 대안노선 4번은 대안노선 1번에서 204 정거장 위치를 적정성 검토 아닌 포천 용종 산업단지 근접 구간에 204 정거장을 위치하는 안입니다. 노선 연장은 16.3km이며 예상 사업비는 1조 2,102원이 검토되었습니다. 대안노선 검토 결과 요약입니다. 1, 2, 3, 4안을 검토했을 경우 이용객 접근성, 타교통 환승 및 이용 수요 증대 가능하고 기존 시설물 저축을 배제한 시공성이 양호한 200일 정거장 계획과 도심 내 근접 설치로 접근성을 향상한 204 정거장 계획을 고려하여 옥정지구 중심 상업지구 통과로 이용객 접근성 및 타교통 환승에 유리하고 국도 하부 터널 계획으로 민원 해소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며 202에서 204 정거장 도심 지진의 설치로 수요 증대 및 장내 도시 개발 계획에 유리한 대안 1을 최종 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및 건설 계획입니다. 열차 운영 계획으로서 열차 운행 효율성 및 수송 수요를 고려한 열차 운행 방안으로서
총 4개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검토 1안은 전 구간 직결 단선 8량 운행입니다. 104에서 204 정거장까지 8량 1편선 단선 직결 운행입니다. 이 경우에 운행 횟수는 서울 방향이 첨두시 7시에서 8시 사이에 2회, 8시에서 9시 사이에 4회, 포천 방향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3회, 8시에서 9시 사이에 4회로 검토되었으며 평균 통행 시간은 7시에서 8시 사이가 24.11분, 8시에서 9시 21.60분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열차 대기 시간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단점으로 보면 직결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환승이 필요 없어 직결 운행에 따른 이용객의 편의성은 향상되나 이용 승객에 대비 과다한 차량 운행과 전 구간 단선 운행에 따른 기존 7호선의 운행 시격 준수 불가, 단선 운행으로 평균 통행 시간 증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곤란, 단선화로 장래 확장성 분리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1,181억 원이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2안은 직결과 환승이 합쳐지는 안으로서 104에서 201 정거장까지는 단선 직결 운행, 201에서 204정까지는 사량 1편선 단선 환승 운행입니다. 이 경우 운행 횟수는 기존과 같은 첨두시에 10분 운행이 가능하며 통행 시간은 대기 시간이 고려돼서 7시에서 8시가 24.72분, 8시에서 9시가 24.15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 기존 7호선은 운행 시격 준수가 가능하며 이용 승객을 고려한 사량 1편선 열차 운행으로 운행 효율성은 향상됩니다. 직결 구간 최소화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점으로는 단선 운행으로 대기시간 발생으로 평균 통행시간이 증가되며 7호선 환승에 대한 불편이 해소하기 위한 동일 승강장 내 환승 계획이 반영이 추가 필요합니다. 201에서 204 구간 단선화로 장래 확장성은 불리합니다. 사업비는 1조 2,809억 원이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3안은 일부 열차는 직결해서 204까지 가는 안과 추가해서 환승 단선 사량을 추가로 운행하는 안입니다. 104에서 204 정거장은 일부 열차가 8량 1편선이 단선 직결 운행하며 201에서 204 일부 열차가 사량 1편선 단승 환승 운행하는 방안입니다. 열차 운행 횟수는 첨두시에 4회 6회로 검토되었으며 포천 방향은 4회 6회로 검토되었습니다. 상하행 통행 시간은 7시에서 8시 4시가 24.11분, 8시에서 9시 4시가 21.69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일부 열차가 직결 운행함으로써 이용 승객의 편의성은 향상됩니다. 그러나 이용 승객 대비 과다한 열차 운행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며 전 구간 단선 운행에 따른 기존 7호선 운행 준수 불가, 단선 운행에 따른 평균 통행 시간 증가, 서울교통공사 협의 곤란, 201, 204 구간 단선화로 장래 확장성 불리한 부분은 1안과 같이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2,942억 원이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사안은 201 직결과 환승 복선 사량입니다. 104에서 201 정거장까지는 8량 1편선 단선 직결 운행하고 201에서 204 정거장은 4량 1편선 복선 환승 운행하는 방안입니다. 운행 횟수는 첨두시 10분을 활용할 수 있고 평균 통행 시간은 복선에 따른 대기 시간 감소로 7시에서 8시 사이가 19.89분, 8시에서 9시 4시가 19.32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기존 7호선의 시격 준수 가능하며 이용 승객을 고려한 사량 1편성으로 열차 효율성 향상, 통행시간 단축, 201, 204 구간 복선화로 장래 확장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7호선 환승에 따른 동일 승강장 내 환승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구조물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1조 3,335억 원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검토 결과 요약입니다. 검토 1, 2, 3, 4안을 검토한 결과 201 정거장 환승 계획 시 동일 승강장 내에서 7호선 열차 이용이 가능한 배선을 반영하여
이용 승객의 환승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환승 구간 복선 운행에 따른 통행 시간 단축과 기존 7호선 운행 시격 준수 등을 이용 승객의 편의성 증대 및 서울교통공사의 협의, 장래 확장에서 유리한 검토 사안을 기본 계획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물 계획입니다. 구조물은 차량 기지를 제외한 전 구간이 지하 구간으로서 단선 터널이 1.94km, 복선 터널이 14.64km, 정거장 4개소, 환기구 14개소입니다. 주요 구조물은 기존 7호선 및 도봉산 옥정선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7호선 설계 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거장 구조물 계획입니다. 먼저 200일 정거장 구조물 계획으로서 열차 운행 계획 및 이용 승객 편의성을 고려한 동일 평면 환승 정거장 구조물 계획을 수립하여 3홈 4선의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우지구의 202 정거장은 지하 2층에 상대식 정거장을 계획하였으며 대진대 앞에 203 정거장은 지하 4층에 섬식 정거장을 계획하였습니다. 포천구도심의 204 정거장은 지하 3층에 상대식 정거장을 계획하였으며 정거장 입지 현황 및 이용 승객의 편의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거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지구에 위치하는 201 정거장으로서 옥정 호수공원 인근 사거리에 위치합니다. 인근 주요 시설물로는 A구역과 B구역은 중심 상업지역, C구역과 D구역은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 현황으로는 양주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하며 시점 방향은 주거군, 종점 방향은 문화시설 및 공원부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장래 개발 및 토지 이용 측면에서 도봉산 옥정구간과 교차 구간으로 여객 접근 및 환승객을 고려한 정거장 계획이 필요하며 시설 계획으로는 지하 4층에 3홈 4선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주거, 중심 상업지역에 접근이 우수하며 기존 지하차도 간섭을 배제한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우지구에 위치하는 202 정거장입니다. 인근 주요 시설물로는 포천 1 성우지구, B구역은 포천 2 성우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천 성우 1지구와 2지구의 중심에 있으며 호국로 6차로에 위치합니다. 장래 개발 및 토지 이용 측면에서 포천 2 성우 2지구 개발에 따른 출입구 위치 계획이 필요하며 시설 계획으로는 지하 2층에 상대식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성우 1, 2지구와 접근되어 보행 접근성 및 하천 간섭을 배제한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진대 앞쪽의 203 정거장입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A구역은 대진대학교 정문, B구역과 C구역은 중심 상업지의 저밀도 주거지역이 위치하는 구간입니다. 입지 현황으로는 대진대학교 정문 및 호국로 6차로에 위치하며 장래 개발 및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도심진의 위치로 사유지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거장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설 계획은 지하 4층에 섬식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선당동 중심지역 내 위치하여 보행 및 타교통 환승이 용이한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점역인 204 정거장으로서 포천 구도심에 위치한 정거장입니다. 한내 사거리와 군내 사거리에 위치한 호국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구역은 포천 구도심, B구역은 포천 4지구, C구역은 포천 3지구, D구역은 포천 구도심과 포천시청이 위치합니다. 포천 구도심과 포천 3, 4지구 중심에 위치하며 장래 개발 및 토지 이용 측면에서 하천 점유를 배제한 정거장 및 출입구 위치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설 계획으로는 지하 3층 상대식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천 인근 위치로 시공성이 불리하나 신구 도심 장래 발전에 유리한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기지 계획입니다. 차량기지는 옥정포천의 7호선에 사용되는 차량은 현재 7호선 차량기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차량기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량기지 위틀은 검토 1, 2, 3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2안은 종점부 농경지 위치한 부분에서
장래 개발 계획 저촉을 최소화하는 안입니다. 인입선 연장이 1190m, 공사비가 654억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이안의 위치는 적정성 검토에서 적용된 위치입니다. 동점부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입선 연장이 1235m, 공사비는 678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3안은 204 정거장 시점부에 위치하는 안으로서 연장은 2247m, 공사비는 909.45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지 확보, 경제성, 열차 운행 효율성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검토 1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분석입니다. 견적성 분석 기준은 지침은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 분석 목표 연도는 기준 연도 2019년, 개통 28년, 분석 연도는 28에서 67년까지 개통 후 40년입니다. 사회적 할인율은 개통 후 30년까지는 4.5%, 이후 3, 40년은 3.5%입니다. 저희가 편익 항목으로 본 항목은 통행시간 절감 편익, 차량 운행 비용 절감 편익, 교통사고 절감 편익, 환경 비용 절감 편익, 전철화 편익을 편익으로 보았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입니다. 기본계획의 할인 후 편익이 9,239억, 할인 후 비용이 1조 5,529억, BC는 0.59로 나타났으며 순현재 가치 NPV는 마이너스 6,290억, 내부 수익률 IRR은 마이너스 0.52로 나타났습니다. 편익은 적정성 검토한 대비 203, 204 정거장이 도심지로 와서 편익은 증가하나 상대적으로 비용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공청회 2021년 3월에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승인 요청, 21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 설계, 23년에 공사 착공해서 28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옥정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주식회사 사만 임채건 상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사만의 임채건 상무입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계획의 개요, 전략 환경영향 평가 초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앞에서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 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그리고 협의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이 되겠습니다. 전략평가의 추진 경위는 2020년 4월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이 착수되었고 5월에 전략환경평가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로서 평가 항목 범위를 확의한 협의회가 6월 23일 날 되었으며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협의된 내용의 항목 결정 내용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과 동시에 공람을 하였고 또한 추가 공람을 금년 2월 2일에서 3월 3일까지로 추가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 설명회 중에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초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 및 관계기관 검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본계획과 보완 반영해서 향후 전략 환경평가서를 제출 협의 요청 예정입니다. 환경 관련 지구 지역 현황입니다. 관내 크게 양주시, 포천시 관내에 해당되며 계획 노선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노선에 해당되는 것은 저항유 공급 사용 지역에 해당되겠고 또 수계 영향권별로는 한강권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은 포천시에 있으나 본 계획 노선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크게 계획 노선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도심지와 도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크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계양으로 보시면 빨간 라인이 저희 계획 노선이 되겠고 좌측에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그리고 양주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주위에 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생태자연도로서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경관적 특성, 환경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것으로서 1등급이 가장 보전가치가 높은 데가 되겠으며, 녹색 지역이 1등급 지역이 되겠으며, 본 지역은 대부분 3등급 구간, 일부 2등급 구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상으로서는 일부가 1등급을 통과하고 대부분 4, 5등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입니다.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이기 때문에 동식물상 생태계를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빨간 계획 노선 좌우로 저희가 조사한 지역을 500m 현지 조사, 그리고 광역 조사 1km 반경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본 계획 노선 대부분이 본선이 다 지하 터널 구간입니다. 보통 깊이가 한 20에서 30m 이상 되는데요. 그리고 오픈되는 개착부는 정거장 4개소와 그 끝부분의 차량 기지가 지상부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도심지와 그 도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저희가 식생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생보전 등급은 3에서 5등급이고 저희가 법정보호종 현지조사한 결과 황조롱이, 흰목 물대새, 맹꽁이 등 대부분 포천 요 구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호종의 문헌조사에 약 5종이 조사되었으며, 공사시 저감 방안으로는 저희가 당연히 저소음 장비 사용과 야간 공사 지향,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이 야생동물 포획 방지 교육 실시, 또 공사 기간 동안에 법정 보호종 등 주요 서식지 발견할 시에는 그런 피해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사 기간 동안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또 준공 후 운영 시 3년 동안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계획토록 하였습니다. 수질입니다. 계획노선 주변의 하천구간, 포천천 외 여러 하천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4개 지점을 지표수 조사와 2개 지점 지하수 조사를 한 결과 수질 현황은 양호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사시에 따른 영향 예측으로는 개착 구간 같은 경우는 강우시에 비가 올 때 이제 토사 유출이 있으면 영향이 있다. 그리고 작업 인부에 따른 오수, 그 외 터널 굴착 공사할 때 지하수 유출과 장비를 사용하는 데 따른 폐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 시에는 정거장 이용객들의 오수와 그 다음에 화장실 오수를 말하는 거겠죠, 주로. 그리고 차량 기지의 차량 세차에 관련된 그런 폐수들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는 공사 시에는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로 설치, 또 오수는 오수 처리소를 통해서 확실히 처리하고, 발생하는 터널 폐수는 폐수 처리소를 설치하여서 저희가 발생 폐수를 전량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 시에는 용수를 공급받고 정거장 오수는 대부분 인근 지자체의 공공 하수 처리소로 연계 처리되겠으며, 그 외 터널에서 발생하는 자연 지하수 등은 재이용 청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기질, 사업지구 주변의 4개 지점에 대해서 대기질 조사를 한 결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여러 가지 법정 항목들이 국가 및 경기도 대기 환경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 영향으로는 건설 장비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이 예상되고, 또한 운영 시에는 저희가 전동열차,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우려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감 방안으로는 공사 시에 비상먼지 발생 사업 신고, 또한 오픈 구간, 개착 구간이 되겠는데 주기적인 살수, 세륜 세차 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또 건설 장비 효율적 운영으로 비산먼지를 최대한 저감시킬 계획이며, 운영 시에는 터널 환기, 또한 터널 수시로 청소하고, 또한 역사와 전동차의 수시 청소 등을 통해서 정거장 이용객들의 어떤 건강상의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설비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토양으로서는 저희가 2개 조사 지점을 조사했는데 토양 환경보전법에서 그
그 기준에 다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영향 예측으로는 공사 장비에 따른 폐유 발생이 있겠으며 또한 작업 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 발생 등이 예상됩니다. 저감 방안으로는 공사 시에는 발생 폐유 같은 거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며 화장실은 이동 화장실이라든지 또 수거함 이런 걸 처리해서 어떤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운영 시에도 차량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모아서 전량 위탁 처리토록 하여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음 진동, 저희가 계획 노선 4개 구간, 4개 지점에 대해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 전 지점 소음 환경 기준 및 생활 진동 규제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계획 노선 주변으로 11개 지역을 정원시설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주거시설 같은 정원시설을 선정을 해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시 예측으로는 아무래도 개착 구간을 위주로 장비가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주위에 도심지가 가까이 있고 또 저희가 도로 지하로 있지만 그 정거장 위에는 다 주거지역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하면은 소음이 초과하는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나 이제 진동은 이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운영 시에 전동차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한 방안으로는 공사 시에는 저희가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고 효율적인 장비 투입과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또 터널 굴착 시 발파 시에는 그 소음 및 진동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발파공법을 선정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에는 저희가 지하 터널 구간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 소음이나 진동의 영향은 미미하리라 예측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철도에서 교통소음 진동관리 기준, 철도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계획 노선은 경기 북부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난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전략평가는 이 철도에 대한 기본 계획안과 계획 노선에 대한 상위 계획 개념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이고 또한 이 계획 시행에 따라 대기질이나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에 세부적인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른 또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또 추가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구체적인 예측과 평가, 이에 따른 최적의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을 최소화시키고 또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람 및 의견 제출을 안내드리면 평가서 초안 추가 공람이 3월 3일까지가 되겠으며 공람 장소는 이와 같습니다. 보고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견서 제출도 이와 같이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과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제출 기간이 제시되어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옥정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과 보고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발표를 들으셨고요.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정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거수를 해서 주시면 이제 순서대로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주민께서는 그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시간은 질의 시간은 한 2, 3분 내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주 시민 안헌영이라고 합니다. 양주시에서 진행하는 설명인 만큼 좀 눈치 조금만 좀 덜어내고 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양주 시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양주랑 포천이랑 사업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그냥 순수하게 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천에서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무리하는 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저 포천 쪽에서의 이제 뭐 설명회에서도 단선이냐 복성이냐 아니면 뭐 사량, 팔량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질의를 그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시에서 혹시 이 상황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지연되거나 좀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 정거장에서 뭐 양주역, 덕정역 쪽으로 이제 뭐 경원선 연계를 염두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논의 시기를 한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예, 질의 다 되신 겁니까? 과장. 예, 철도공사 과장입니다. 우선 사업 지연 시에 저희가 작년 12월 10일 날 그때 이제 공청회를 하려고 그랬던 이제 무산됐었는데 그때에 저희도 이제 그 사업을 나눠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했었는데 일단 포천시에서 어떤 동의가 안 되면 공청회가 또 무산된다든지 동의가 안 되면 사실 나눠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했었는데 오늘 또 공청회가 잘 또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전체 구간을 일단 기본 계획을 신청을 해서 하는 거로 저희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동시에 추진한 거로 저희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원선 연결 관계는 저희 그 경원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GTX 연결은 우선 기본적으로 상위 계획에 국가 제4차 국가초도망이나 아니면은 4차 국가초도망이 안 되면은 나중에 경기도 도시초도 구축망 계획이라든지 상위 계획이 어떤 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양주가 됐던 아니면 덕정이 됐던 그 연결 관계는 향후에 상위 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논의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 예,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예, 질문해 주십시오. 향후 방향이라든가. 예. 예, 의원님. 네, 일단 네, 박태희 도의원입니다. 저는 뭐 궁금한 것보다는요. 일단 뭐 아까 우리 시민분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그 양주역하고 덕정역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어느 시의 한 시의 뭐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양쪽 양주시와 포천시 양쪽 측면에서 좀 시각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포천 시민들은 뭐 당연히 뭐 양주역을 연결하는 선을 요청을 할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근데 저희가 바라봐서는 또 그 부분에서는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좀 그 차후에 이제 좀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우리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의해서 지하를 우리가 그 터널 형식으로 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도 구리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또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일단 분명히 나올 거고 그걸로 뭐 재활용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는 어느 공단에서 한전을 공사하면서 지하수 유출이 너무 심해서 이게 지금 현재 뭐 집안이 내려앉고 기존에 있던 건물이 다 틀어지고 하는 그런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있어서 좀 철저한 좀 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또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나 또 양주시에서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를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기를 뭐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한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내선 채마 문제 때문에도 중앙에서 또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 때에 지하 전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지하에 있는 지하수가 됐던 공동이 됐던 그런 걸 다 가발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전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로 지금 180에서 190여 분이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다수 이제 댓글 중에 이제 하나는 분리발주로 좀 빠른 착공이 좀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분리발주에서 이제 양주만 먼저 좀 발주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인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주민분들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질의 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말씀드렸. 저희 이제 지난번에 공청회도 무산돼가지고 상당히 주민분들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저희도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들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지 또 빨리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또 건의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원님도 오시고 시의원님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주민분들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일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총사업비 협의하고 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같이 또 양주, 포천, 저희 또 경기도에서 합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야만 또 이렇게 결론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안전한 철도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성원과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옥정 포천 광역 철도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